안녕하세요, 홍사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윈폼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윈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면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창에서 전에 이제 기존에 했던 게 폰스 응용 프로그램이고, 지금부터 할 게 이제 윈도우스 폼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시고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안에 폼1.cs라고 생기고요. 보시면은 디자이너 cs가 있고 폼1.rex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cs를 보면은 이쪽에서 디자이너 cs는 디자인 모드, 디자인 타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그 코드로 생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소스들은 이쪽에 보시면 코드 보기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티션 클래스로 생성되고요. 이 파티션이라는 거는 더 이상 아니죠. 상속되지 않는 거 실드라고 실드라는 키워드고요. 그러니까 실드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파티션을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파티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클래스가 뭐였던가요? 제대로 안 나있는데 다른 거 한번 찾아보죠. 하기는 이거를 계속 쓰면서 이 파티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만약에 폼을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붙여져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고려를 해보면서 써보지를 않았었네요. 아직도 초보 같은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폼스 윈도우즈.폼스.폼이라는 이 폼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생성자가 있고 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는 디자이너 코드에 있는 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를 말하고요. 이 부분에서 UI 코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네. 직접 이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코드 편집기를 수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변경 사항이 됐을 때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조작을 했을 때 만약에 UI 코드가 변경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코드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의미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코드를 작성하지 마시면 작성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구 상자라고 이렇게 옆에 도구 상자라고 보이실 텐데요. 아니면은 보기에서 아마 여기서 도구 상자가 있을 겁니다.
개체 브라우저 도구상자, 도구상자인데요. 그래서 도구상자 볼 수 있는데, 이 도구상자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윈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한번 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이라고 있는데요. 이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식의 판넬이 있다면은 판넬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일정 간격으로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런 형태의 그냥 판넬이죠. 판넬. 이것도 판넬 종류 중에 하나고, 정확히는 컨테이너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박스에서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가서 어떤 텍스트가 표시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판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컨테이너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스플릿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게 폼이 이렇게 됐을 때 이 폼을 분할해서 이렇게 가로로도 분할할 수 있고, 세로로도 분할할 수 있고, 가로로도 분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 사이즈도 조절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로 세로 사이즈 조절도 다 될 거고요. 그리고 탭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탭란이 있어가지고 이 탭을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그림이 좀 그림이 좀 엉망이네. 그림이 좀 엉망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오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화면이 바뀌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 같은 경우는 로우 컬럼 같은 걸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여기다가 각각 UI 컨트롤을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만약에 윈폼에서 WPF 같은 그런 UI에서 흉내 낼 때, 그러니까 이 어떤 UI를 그릴 때 그 중심이 가운데 있도록 할 때 테이블 레이어 판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잡한 그러니까 다중의 컨트롤을 나타낼 때 테이블 레이어 판넬을 쓸 수가 있는데, 이 테이블 레이어 판넬이 나중에 볼 WPF가 지향하는 그런 레이아웃과 비슷하다. 이 판넬을 쓰면 비슷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메뉴 스트립 있는데 메뉴 스트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에 뜨는 것들인데요. 만약에 이 메뉴 스트립 하면 이쪽에 어떤 메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쭉 나와서 어떻게 여기 메뉴 같은 게 있고 이거 선택하는 이런 U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스트립은 이 하단에 뜨는 거고요. 이 하단에 뜨는 것들이고, 툴 스트립하고 툴 스트립 컨테이너 드리는데, 툴 스트립 컨테이너가 이 레이아웃 만약에 MDI도 아니죠. 여기서 그냥 도킹하는 그런 걸까요? 이것도 잘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머지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같은 경우 썼을 때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도 안 되고요. 위치로 바꿀 수 없이 어떤 설정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쿨박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뭐 똑같이 해보면 여기서 뭐 자유롭게 조절이 되고, 그리고 아마 일반 판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자유롭게 조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판넬,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컨트롤들은 그 컨테이너를 벗어나면 표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안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안에 배치하는 순간 이 안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쓰인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스프릿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좀 키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로로 하면은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탭 컨트롤도 이런 식으로 이런 탭 페이지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 보시면 행추가 열추가 행추가 하고 뭐 했을 때 픽처버스 이 가운데 놓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동 이런 식으로 뭐 각 부분마다 컨트롤을 뭐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메뉴 스트립 보시면 이제 여기에 어떤 뭐 테스트 1 뭐 이렇게 썼을 때 뭐 이런 식의 컨트롤들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스트립 보시면 밑에 하단에 이런 거 프로그레스 스트립 버튼, 스트립 버튼 뭐 이런 것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포트 스트립 하면은 이건 이제 이런 거네요. 그래서 아마 투 스트립은 아마 이렇게 이것도 더킹 되는 더킹이라고 하시면 오해하시면 이거를 컨트롤 빼서 어떻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한번 동작하는 거라고 직접 한번 봐보자. 됐네요. 프로젝트 다시 설정하고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또 안 되나? 그런 부분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일단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툴스 컨테이너인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이거를 컨테이너를 먼저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사실 이 윗부분에 있는 모든 컨트롤들은 앞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면서 몇 개를 아마 써보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아마 그냥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지만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각각의 공용 컨트롤보다 컨테이너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 UI에서 그 그룹핑을 어떻게 짓고 그리고 나중에 이 컨테이너의 확장 기능을 아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컨테이너를 확장해서 기본적으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무빙을 탭으로 하게 돼 있는데 뭐 엔터 키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키로 의해서 이동을 할 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컨트롤이 배치되거나 들어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때 이 컨테이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넬을 좀
뭔가 어떤 그 UI적인 거, 윈폼에서 어떤 거를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떤,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가까이 컨트롤보다는 그 컨테이너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아마 시간 절약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컨트롤들이 있고, 이런 컨트롤들이 있고, 사실 제일 이제, 윈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데이터 그리드 뷰죠, 사실.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그 어떤 컨트롤보다도 이 데이터 그리드 뷰가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터 그리드 뷰가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를 표시할 때 가장 좋죠. 예. 데이터가 뭐 다 한눈에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별다른 내용이 표시가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 뭐 어떤 데이터 소스나 어떤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표시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차트 있는데 뭐 차트가 필요하시면은 차트를 쓰면 되죠. 뭐 차트 컨트롤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근데 이런 차트 컨트롤을 뭐 쓰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바인딩 소스, 바인딩 내비게이터 뭐 있는데 이 부분도 거의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구성 요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백그라운드 워커. 이 백그라운드 워커가 어떤 뒤에서 백사이드에서 스레드 뭐 어떤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냥 스레드를 돌리는 것보다 윈폼에서는 UI 요소 때문에 백그라운드 워커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뭐 돌려도 되지만 스레드를 돌리면서 어떤 처리를 UI 처리와 같이 돌아가면은 충돌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그 UI 자원을 이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되고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원이 그 돌고 있는 스레드 자원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려면 어떤 그거를 멈춰주고 그 다른 스레드가 작업을 진행한 후에 다시 그 제어권을 넘기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좋다고는 그런 코드를 계속 재생산해내는 거는 또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백그라운드 워커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나름 도움이 됩니다.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도 뭐 괜찮고요. 이벤트 로그는 이제 그 시스템 로그 그 시스템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파일 시스템 와처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일 시스템 와처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도 나중에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파일 시스템 와처라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리스트가 있고요. 뭐 메시지 큐가 있고, 퍼포먼스 카운터가 있고, 프로세스 있고, 그리고 서비스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머, UI 타이머는 사실상 좀 많이 안 씁니다. 잘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UI 타이머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프린트 관련된 사항도 있고, 뭐 다이얼로그, 뭐 컬러, 폴더 브라우저, 폰트, 뭐 오픈 파일, 세이브 파일 관련해서 다이얼로그들이 있습니다. 보고 보면은 리포트 뷰가 있고요. 상호 운영성 이 부분은 뭐 안 보셔도 되고 사실 보고도 이 기본 리포트 뷰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이런 컨트롤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 삭제해보자. 다 쓸모없습니다. 일단
들어보고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판넬을 한번 배치를 해보죠. 도킹을 하고 텍스트 박스들을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버튼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뭐 이게 아마 이거는 그냥 로그인을 하는 뭐 그냥 어떤 그런 창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LBL 1이라고 하는데 보통 라벨 1이라고 하는데 LBL ID라고 해보죠. LBL 유저 ID 이름을 그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유저 ID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고요. 패스워드 해볼까요? LBL 패스워드라고 보자. 이렇게 좋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한 칸을 다 떼야 되겠네요. 네, 약간 또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딱 맞네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 버튼 할 때는 버튼을 btn으로 합니다. btn 로그인 그리고 캔슬 그리고 btn 캔슬이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을 배치했는데 기본적으로 라벨은 포커스가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박스와 버튼은 포커스가 먹고요.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탭으로 해서 그 컨트롤 간의 전환, 그러니까 포커스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구성하는 거는 탭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탭 인덱스 시작하는 그 순서대로 0,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이 탭 인덱스 이 부분이 바뀌는 그 순서대로 컨트롤이 계속 이동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텍스트 박스 이름 바꿔보죠. txt 텍스트 박스가 txt 유저 아이디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는 txt 패스워드 라고 해보죠. 일단 배치가 됐고요. 한번 보시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탭을 눌렀을 때 지금 이쪽에 있다가 포커스가 다시 이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이 순서대로 포커스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이게 아마 모 ERP 회사에서 UI를 구성할 때 쓰는 방식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엔터 키를 눌렀을 때 그 모든 UI 요소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탭을 눌러서 뭐 컨트롤 포커스가 바뀌는데 엔터를 눌렀을 때 컨트롤 그 포커스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윈폼을 다뤄보면서 한번 구현하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여튼 탭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이동하는 기능이 있다. 기본적으로 갖는 기능이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의 컨트롤에 대해서 이벤트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벤트를 넣는 방법은 이 속성에서 이벤트에서 클릭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UI에서 직접 그 이벤트를 넣으면 좀 위험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UI 요소가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 디자이너 코드가 재작성이 되고 어떤 연결되는 코드가 그 뒤에 디자이너 코드에서 이 코드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이랑 틀리죠. 배치된 UI대로 뭐 어떤 코드들이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고 이 부분이 자동으로 뭐 쓰여지기 때문에 그 나중에 여기서 어떤 UI 배치 작업을 뭐 하다가 어떻게 오토 제너레이션 해주는 부분이 틀어져서 코드가 뒤죽박죽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벤트 속성을 넣어놨는데 이게 뭐 작동 안 한다든지, 그래서 뭐 새로 어떻게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이름과 겹쳐가지고 뭐 이름이 더 이상하게 또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별로 직접 여기서 이 이벤트를 넣는 거는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벤트들을 코드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드 이벤트라고 해보죠. 이벤트 등록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this 전에 그 기초 시간에 그러니까 그 콘솔 어플리케이션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this 키워드는 이 클래스에서 생성한 멤버 변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UI에 배치한 아까 이름을 다 바꿨었죠. 이름을 바꿨었던 것들은 다 사실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인 거죠. 그래서 btn으로 보겠습니다. btn 캔슬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 클릭.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 이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벤트들입니다. 다 이벤트들이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플러스는 했을 때 탭키를 누르면은 어떤 이벤트를 삽입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했을 때 그냥 계속 해보죠. 그리고 this.btn canc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클릭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펑션 두 개를 뭐 만들어도 되죠. 사실. 만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컨트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해지니까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btn 그냥 bot 버튼 클릭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버튼 클릭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버튼 클릭이라고 하고 이벤트 이름을 버튼 클릭으로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하나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도 잘 모르는 건데 한번 보죠. 이게 람다식이 먹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먹히네요. 뭔가 방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람다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nder 점 equals에서 btn 로그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배치한 컨트롤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이 컨트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C샵을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아마 이렇게 했었습니다. sender 이름 갖고 구분했던 것 같은데 버튼 POTTO 죄송합니다. 이거 스펠링 틀렸나? POTTO 죄송합니다. 스펠링 틀렸네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버튼 btn은 버튼 sender 하고 btn.name은 btn 로그인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열로 구분하는 방식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그냥 이 코드가 훨씬 낫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코드를 쓰는 게 인텔리전스를 써서 코드를 수정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여기서 이 샌더를 그 캐스팅해서 버튼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이 버튼에 이름 속성을 갖고 뭐 하니까 이게 더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코드에 이게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 어떤 로직을 다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뭐 여기서 직접 로직 처리를 하지 마시고 void 로그인이란 펑션을 만드셔서 하시면 되고 똑같이 또 뒤에다가 void cancel 이란 펑션을 만드셔서 그냥 여기서 직접 여기서 호출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의 구분을 짓는 게 낫죠. 그리고 이 펑션은 리전으로 묶어서 그래서 유저 펑션이라고 지정해서 따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정리해서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나중에 정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여기에선 이거 묶어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벤트 펑션이라고 하죠. EV의 이벤트들이라고 하죠. 여러 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벤트라고 묶고 그래서 init 엔드리죠. 그래서 init라고도 먹고 construct 스펠링 맞겠죠. 스펠링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전으로 묶어서 코드를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로그인 했을 때 그 기능을 이제 넣어보죠. 로그인 했을 때 스트링 strmsg라고 하죠. msg라고 하죠. 그래서 msg는 뭘 해볼까요? this.lbr lbr이죠. txt죠. txt user id .txt죠. 하고 msg 플러스는 new line 하고 msg 플러스는 .txt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 박스에 어떤 값을 넣고 값을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메시지 박스로 뿌려보겠습니다. show 하고 ms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environment.newline이라고 하면은 newline 문자열의 newline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ewline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런 environment newline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요소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한번 봐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 값을 세팅하거나 가져야 되니까 txt로 보시면은 현재 텍스트를 가져오거나 설정하는 텍스트 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selected text 같은 경우는 텍스트 박스 안에서 선택한, 그러니까 마우스로 선택했을 때 그 범위 내에 있는 그 텍스트들을 가져오겠습니다. 텍스트 렌스 길이들이 있고요. 길이 값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다른 거는 거의 쓸 일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어떤 컨트롤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신다면은 이 텍스트 박스 컨트롤을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컨트롤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요소들의 몇 부분을 더 가져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거의 쓸 일은 없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번 실행해보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템플레이트 패스워드가 0098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런 안 했네요. 그래서 그 폼 생성자 부분에서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가 된 후에 이 RG 이벤트를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펑션을 호출해서 이 이벤트들이 등록되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보죠. 그래서 템플레이트 0098 해서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뉴라인이 적용돼서 똑같이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을 만들어 봤고요. 이런 컨트롤이 아니죠. 이런 부분을 만들어 봤고요. 캔슬 되면은 그냥 메시지 박스 show 캔슬 클릭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해보죠. 어플리케이션 exit입니다. 이거 하면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캔슬 누르면 캔슬 됐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걸 호출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 디시전 클로즈를 해도 똑같이 될 겁니다. 네, 똑같이 되죠. 그래서 디시전 클로즈 같은 경우는 이 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로즈 이벤트를 호출해서 종료가 되고, application.exit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그 전역적으로 제공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역적인 면이 있고, 강제적으로 이 클로즈 이벤트 같은 경우는 클로즈 해제되는 절차를 모두 호출해서 종료하는 거지만, application.exit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좀 어떤 예외적 사양이 아니고서는 가급적 그 정상적인 루틴을 타이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호출해서 사용하시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디스천 클로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UI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런 식 코딩 이 안에서 어떤 버튼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로직 구성해본 그런 케이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복잡한 UI를 구성을 가지고 해볼 텐데, 아마 다음 시간에 데이터 그리드 뷰를 써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는 작업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이 되면 아마 DB 쪽에 DB 연결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바인딩한다는 그런 개념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들에서 커스텀 컨트롤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제대로 보강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석원이었고요. 감사합니다.